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회계 중에서 주식 기준 보상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주식 선택권 옵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이게 2002년인가 2000년도에 아마 이게 그 기준서로 회계 쪽으로 아마 처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래된 그 회계처리 아닙니다. 한 20년 좀 내외 정도 된 회계처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실무에서는 다양한 회계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IFRS 1102호인데 거기 뭐 결론 도출 근거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출제 경영에서는 거의 회계사 시험은 거의 한 문제 매년 거의 1차에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세무사나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뭐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아닌데 2년에 최소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론 문제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이제 계산 문제도 우리가 이제 IFRS 기준서를 시험 문제로 내다 보니까, 이 기준서도 이제 IFRS 그 기준서 보시면 뒤에 이제 실무 사례 문제라고 있습니다. 실무 사례 문제라고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 사례 문제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진 않고, 그래서 크게 이제 주식 선택권, 주식 기준 보상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예전에 코스닥 같은 회사들 감사를 많이 나가시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회사든지 신생 벤처 아니면 IPO를 상장하는 회사를 가보시면 이런 주식 선택권,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항상 많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풍부하지 않고 또 우수한 인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보다는 이제 스탁 옵션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차익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주식 결정하고 현금 결정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를 합친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 기준 옵션,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서 상으로는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는 임직원들, 주로 이제 임직원들에서 나오는 게 많고,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에 대한 스탁 옵션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라든지 이제 중앙식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실무 적용 지침 이걸 꼭 보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출제 경향 보니까 회계사는 약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세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는 이제 기본 개념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시험 과목, 시험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준서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부 거래를 제한 모든 주식 기준 보상 거래, 그러니까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식 결정, 현금 결정이 크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결정은 이제 스탁 옵션은 행사하면 주식을 주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또 자본금이 느는 거고, 현금, 그러니까 얘는 자본금 증가하겠죠. 현금 결제형이라면 기업이 이제 현금 차익을 임직원한테 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얘는 현금 유출. 얘는 자본금이 생기니까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현금 유입. 현금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임직원이 그 주식을 받아서 시장에서 팔아서 차익을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왜 드렸냐면, 주식 결제는 성격 자체가 이제 자본금이 이제 느는 거예요. 자본금 느는 거고, 현금 결제형은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금 느니까 우리가 순자산의 증가 개념인 거고, 얘는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순자산의 감소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주식 결제형은 이제 자본의 증가, 자본 쪽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고, 현금 결제형은 이제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의미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저도 스탁옵션이 실제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뭐 틀에 박힌 문제이다 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풉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었고 기준서를 요번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그 기준서 문제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주식 결정은 당연히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이니까 자본을 처리하는 거고 현금 결정은 현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부채형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합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친 경우가 있는데 그 옵션을 임직원이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본형, 이게 이제 주식결정, 현금결정의 기본형인데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기본형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고 회계사는 여기까지 혼합형으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성보상거래는 이제 제한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은 제한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결정이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연결되는 거고 주식결정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개념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향후 자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 증가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써준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이렇게 들어간 단어입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은 뭐 재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은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한테. 주로 이제 시험 문제들은 타겟은 용역인 거고 여기 기준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화나 용역이 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채, 자산, 현금 결제는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 결제는 선택권,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은 대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하든지 뭐 주로 이런 쪽에 이제 스탁 옵션을 주잖아요. 연구개발하고 우리가 공장 쪽 이런 그 제조 이런 쪽에 이제 스탁 옵션 잘 안 주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다 여기가 이제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 할 때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잖아요. 받는 거는 재화 용역인 거고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주는 겁니다. 주식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차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의 기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하냐, 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제공받는 제한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면 제한의 용역을 그 신뢰성 있게 측정하면 그 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공받는 제한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우리가 자본의 증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그 간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우선 순위입니다. 제한의 용역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하는데 얘가 안 되면 이쪽으로 우리 지분으로 가는 겁니다. 지분으로 갈 때 보시면 이제 공정가치에 기초해 간접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실제로 쉽지 않아요. 주식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데 공정가치 측정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는 공정가치 시험 문제 줄 때는 공정가치 얼마다, 선택하는 옵션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 문제 풀 때도 전혀 문제 없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공정가치 금액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원칙은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치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합니다. 그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임직원의 용역에 대한 그 평가잖아요. 그럼 임직원에 대한 용역의 평가는 우리가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종업원의 이제 같이 그러니까 임직원의 그 인건비 말고 우리가 급여를 주는 급여는 급여 처리하고 이 사람의 임직원이 용역을 제공했는데 그 미래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스톡옵션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받는 용의 공정 가치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추정할 수 없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해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 용역의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부여일에 그 스톡옵션을 줍니다. 스톡옵션. 뭐 100주, 뭐 10주, 만주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회사들이라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IPO라든지 이런 준비된 회사들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입니다. IPO라든지 이런 준비된 회사들은 이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우리가 공정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여의 기준으로 부여의 기준에 우리가 시장 가치 기준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어떤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 평가하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여의 기준을 한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이 이제 그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그러니까 지분 상품이 그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여되자마자 가득되지 않다면 기업은 재고받은 용역 정보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 상향의 자본이니까 부여일에 이미 가득되면 그때 이미 전체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제 그런 거래 상대방 우리 임직원이 뭐 3년 동안 4년 동안의 근무 이용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스톡옵션을 주는 거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죠.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해야 부여한 지분 상품이 가득된다면 우리 이제 미래 가득게 받는다고 보고 그런 미래 그 스톡옵션 부여한 게 차근차근 이 특정 기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차근차근 가치가 쌓여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가득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을 증가를 인식한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3년의 근무 기간이면 1차년도에는 총액의 3분의 1 잡고 2차년도에는 3분의 2 되게끔 만들고 3차년도에는 1로 잡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기 뚫고 구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부여한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을 키워야 될 거야. 이런 멘트 갖고 회계 처리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주어진 걸 하는 거고 실제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는 회계 처리 없는 걸 주로 물어봅니다. 당연히 회계 처리 있는 거는 잘 안 물어보죠. 분들 서치하니까 잘 안 물어보고 회계 처리가 잘 없는 거, 찾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문단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안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근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없는 회계 처리를 처리할 때는 A안, B안, C안 이런 걸 만들어서 금감원이라든지 회계 처리 기준한테 물어봐요. 이미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A, B, C, 1안, 2안, 3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갖다다 주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실력 키우는 거고 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발생 기준도 되는 거고 요 자체가 비례적으로 인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주식 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 용역을 미래 가등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쭉 안분해서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 1분기 때면 1년 3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성과 조건, 종업원 성과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은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때 기대가 듣기에는 부여의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 조건의 결과에 기초해 추정한다. 그러니까 부여의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성과의 결과에 추정한다. 성과 조건이 실행 조건이면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을 추정할 때 사용 과정에 맞게 기대가 듣기에는 추정하여 수술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 조건이랑 뭐 매출액이 뭐 마켓시어가 우리가 40% 늘었을 때는 얼마, 50%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조건이라면, 시장 조건이 뭐 올해하고 내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그 부여율 현재 때 가장 높은 걸로 하고 끝나는 거고, 그러나 성과 조건이 시장 조건이 아니면 후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계속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시장 조건이면 할 필요 없고, 시장 조건이 아니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여한 지분 공정가치 결정인데,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 상품의 부여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의 기준 현재 공정가치 측정한다.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을 기초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이 공정가치 얼마라는 걸 주어집니다. 이거는 실제 실무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런 문제는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해결처리입니다. 해결처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 문제라서 장난칠 수 있어요. 시장 가격을 한다가 아니라 시장 가격 기초로 우리가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네, 시장 조건이 아닌 그 가격 조건을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다시 한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면 됐고, 시장 조건은 우리가 부여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건이 아닌 가격 조건은 측정 기준 현재 주식 또는 주식 선택을 공정 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고, 그 대신 시장 조건이 아닌 그 가격 조건은 거래 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 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 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제한의 영역에 대해서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 가격 때는 지분 상품의 수량에 기초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보시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주식 선택권, 주식 선택권 금액의 크게 이제 수량하고 공정가치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시장 조건이 아닌 가격 조건은 측정 기준 현재 공정을 추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요걸 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가격 보면 이제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 상품의 대가를 제공받는 제한의 영역에 대해서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 상품의 수량의 기초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수량은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계속 변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는 종업원이 두 명인데, 두 명한테 이제 10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스탑 옵션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 한 명이 3년 동안 근무해 주신다 그랬는데 한 명이 퇴사했어요. 그러면 줄 수 있어 없어요? 못 주잖아요. 그럼 이 수량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면 뭐 퇴사했다, 뭐 나왔다 이런 때 이제 수량을 조정해 주잖아요. 이 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가득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가득 기간, 우리가 이제 우리 근무 제공 기간이 이제 3년이라면 가득 가능성이 높은 것만 우리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가득 대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용역 기간 가득 기간이 끝나면 이 수량이 이제 픽스가 된 거예요. 이것도 픽스되고 얘도 픽스됐기 때문에 이 선택권 자체가 다 픽스된 금액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회계 처리도 이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다 어디랑 관련됐냐면, 우리 주식 선택권이 이제 아까 이제 그 주식 결제형으로 이제 자본 성격을 했잖아요. 이 자본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은 한번 이제 정해지면 픽스가 되면 이제 변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득 기간이 다 끝났으면 측정하지 않는 거고, 근데 우리가 회계서 기준에서 말하는 이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빼기 부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산하고 부채를 빼서 우리가 이제 자본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조정되는 거예요. 수량은 우리 가득 기간 내에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 뭐 시장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 근무 조건이 대표적인 퇴사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다른 뭐 다른 조건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은 이제 바뀌는 거고 공정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선택과는 수량 곱하기 공정 가치인데 공정 가치는 일단 끝났거나 바뀌는 거는 수량이구나.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 수량의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 후습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걸로 예상되는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 수량과 다르다면 추정치 바꾼다. 수량을 바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문제 볼 때 퇴사 같은 것들을 보면 계속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수량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 상품과 수량이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 수량 바꾼다. 그러니까 가득일에는 이 말의 의미는 가득일에는 최종 확정된 수량으로 우리 회계처리에서 끝난다. 그런 의미예요. 다만 시장 조건에 대해서는 추정을 바꾸지 않는다. 시장 조건에서는 추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부여. 보시면 이제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 측정 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식 선택권에 재부의 특성이 있다면 재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측정 기준에 이제 공정가치 픽스가 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사후적으로 재부여 주식 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사후적으로 재부여 주식 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재부여 주식 선택권을 새로운 주식 선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미 재부여 주식 선택권이 있으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후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되면 그때는 그 새로운 주식 선택권을 받은 걸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부의 특성이 있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고, 후에 재부의 특성을 주면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가득일 후에 회계처리,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공받는 제한을 응해요. 그에 상환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락하지 않는다. 이게 주식 결정은 그 자본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득일이 되면 이 자본이 이제 픽스가 된 겁니다. 자본이 수량하고 공정가치하고 픽스가 됐기 때문에 확정된 그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움직이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고,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 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이용에 대해서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겠죠. 주식선택권이 있겠죠. 이렇게 자본 쪽에 이제 주식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주식선택권이 있는데 이 친구 다 한 다음에 주식선택권을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자격이 잃어버려든지 어떤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변동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걸 환입하냐, 이렇게 없애냐,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단지 우리 허용해 주는 거는 자본 계정간 대체, 곧 자본 계정의 다른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본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만 하는 거지, 손익으로 가거나 잉여금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손익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개념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간 대체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괄 손익 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나가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놀란 적도 있는데, 주식 선택권이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무런 주식 선택이 다 끝났는데 주식 선택권이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계정 대체를 하지 않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한 지분 상품의 조건 변경. 요건 좀 기본 개념보다는 좀 기본 개념 플러스 이제 알파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앞에까지 개념이 앞에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선택권을 주식 결정으로 했을 때 부여하고 확정하고 그다음에 일 후에 회계 처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개념이 세무사와 감정평가사의 기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약간 이제 더 나간 거잖아요. 예외적인 것들, 변동되는 것들, 이것들은 주로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상품을 부여했을 때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할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은 최소한 지분 상품 부여 당시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최소한 지분 상품 부여 당시 공정가치,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거고,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 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네. 주식 보상 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조건 변경에 영향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 변경, 취소 이런 거 있으면 종업원한테 유리한 건 하고 종업원에 유리하지 않은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중도선상 관계없이 부여 당시의 공정가치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부여 당시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거는 그대로 쭉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 거잖아요. 준 거, 이게 자본의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자본은 우리가 이제 주는 거를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좀 조건을 하시면 되고, 얘는 조건의 변경은 뭐 종업원도 좋은 거지만 기업도 자본이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 늘리는 방향은 뭐 상관없지만 자본을 줄이는 방향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런 취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취소나 중수청 때문에 이제 부여한 지분 일찍 가득되었다고 부하 회계 처리하므로 취소되거나 중수청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가득된 재고만 이용에 대해서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이거는 이제 일찍 가득되면 즉시 인식하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얘는 용역 기간 같은 그런 기간이 있을 때 이제 부여 기간이 있었고 가득 기간이 낄 때는 차분차분 하는데 이미 인식된 거는 바로 금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나 중도 청산으로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지분 상품에 재매입으로 보여서 자본에서 바로 청함을 하는 거예요. 재매입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취소나 중수청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주식 선택권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봐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급액이 주식 선택권이 100원이고 100원을 다 이제 우리가 사는데 실제로 100원을 준 게 아니라 현금으로 150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주식 선택권 100원 50원만큼 보시면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청산을 할 때 기존 주식 선택권을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 요소가 있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요소라면 부채를 먼저 업해준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잡아야죠. 부채로 업해줄 때 비용을 업해주는 거고, 또 부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상환, 그 다음에 부채를 없애주고.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건 똑같은데 부채가 한번 보여주고 제거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종업원에 새 지분 상품을 부여하면서 새 지분 상품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 상품이 취소한 지분 상품을 대체한다고 본다면 원래 부여했던 지분 상품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 처리처럼 대체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회계 처리한다. 이 얘기 뭐냐? 이게 대체성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것처럼 하는 거고, 대체성이 없다 그러면은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개념인 겁니다.